한 구독자분이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선생님, 바나나는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 해서 매일 먹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속이 더부룩하고 혈당도 이상하게 오르내려요. 그런데 병원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구독자분의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정다운 상담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꼭 건강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정다운 상담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나나는 오래전부터 영양이 풍부한 과일, 피로회복에 좋은 과일, 속 편한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습관처럼 먹는 바나나가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에는 유해 물질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몸에 부담을 주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섞여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매일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은 그런 분들에게 작은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그 구독자분의 사연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평소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 점심 대용으로 바나나 2개를 먹으며 식단을 조절하셨습니다. 처음엔 체중도 빠지고 속도 편한 것 같아서 만족하셨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난 뒤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해봐도 큰 이상은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치의 선생님이 혹시 바나나를 자주 드시나요? 라고 물었고 그 질문 하나로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 자체가 나쁜 과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바나나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환경에서 먹고 있느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이 하나둘 숨어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붙어 있는 흙과 잔류물들, 수입 과정에서 사용되는 보존 처리, 숙성 과정에서 쓰이는 특정 가스, 그리고 과한 당분에 의한 대사 부담까지 겹치면 결과적으로 몸은 적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뇌혈관과 신장 기능입니다. 바나나 속 특정 성분과 유해 물질들이 신장에 부담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뇌경색 위험이 올라가고 신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우리 몸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바나나는 당도가 높을 뿐더러 우리가 시장에서 사오는 바나나는 대부분 가짜 숙성을 거친 과일이라는 사실 의외로 잘 모르십니다.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익은 바나나는 극히 드물며 그보다 훨씬 많은 바나나가 숙성 창고에서 가스를 이용해 겉만 노랗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남는 잔여물, 껍질 표면의 처리제, 그리고 저장 중 발생하는 물질들이 모두 몸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바나나가 문제라는 건가요? 저는 그냥 마트에서 사오는 평범한 바나나를 먹는데도 이런 위험이 있는 건가요?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 사연을 이렇게 길게 소개했습니다. 마트에서 사는 일반 바나나, 인터넷에서 묶음으로 배송되는 바나나, 편의점에서 사는 바나나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총 9가지입니다. 지금부터 그 9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또 어떤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지 차근차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건강식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당 떨어질 때 잠깐 먹기 좋고
부드러워서 씹기도 편하고 과일 중 가격도 부담 없으니까요. 그런데 부드럽고 달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바로 시니어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할 때 가장 쉽게 선택하는 음식이지만 그 편안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영상은 바나나를 무조건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바나나가 위험한지, 어떤 상황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분들이 먹으면 안 되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잡아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작은 실수로 큰 질병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바나나가 우리 몸을 해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 먹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에 뭐가 묻어 있어도 결국 먹는 건 속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껍질에 묻어 있는 여러 유해 물질은 손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껍질을 벗기는 과정에서 속으로 스며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대학 연구팀에서 바나나 껍질에 남아있는 특정 잔류물들이 손끝과 손톱 아래로 들어가고 그 손으로 과육을 잡으면 결국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손에 땀이 많은 분들, 피부가 약한 분들은 그 영향이 더 커집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확 지역의 토양 오염입니다. 우리가 먹는 바나나 대부분은 특정 지역에서 대량 생산되는데 그 토양에 포함된 중금속이나 농약이 바나나 껍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구조상 껍질이 단단히 감싸고 있어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 수확 과정에서 바람과 비를 통해 흙 속 물질들이 미세하게 표면에 달라붙습니다. 이 작은 양이 하루 한두 개로 끝나면 문제가 덜하지만 몇 달 동안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미세한 중금속은 몸에 축적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뇌혈관과 신장을 공격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통 과정에서의 방부 처리입니다. 바나나는 쉽게 상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을 위해 표면에 얇게 코팅 처리가 들어갑니다. 이런 코팅이 직접 몸에 큰 독성을 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문제는 장기적 노출입니다. 하루 한 개라 해도 매일 먹으면 그 코팅을 계속 만지게 되고 그 손으로 다시 음식을 먹거나 눈을 비비거나 입술을 만지게 되죠. 결국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런 처리제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간에서 해독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염증을 일으켜 혈압을 올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는 부분입니다. 바로 인위적 숙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스입니다. 자연 숙성 바나나는 색이 일정하지 않고 군데군데 푸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바나나는 대부분 노란색이 아주 일정하고 매끈하죠. 이는 숙성 가스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색을 맞춘 결과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나나 껍질 표면은 붓고 열이 받으며 색이 변하는데 그때 사용된 잔여 물질들이 미량이 남아 표면에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 기준은 안전 범위지만 문제는 시니어분들의 체내 기능이 20, 30대와 다르기 때문에 안전 기준이 여러분 몸에는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체내 해독 기능이 느려지면 아주 작은 양도 쌓여서 오랫동안 혈관과 장기를 자극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의 높은 당분 자체가 독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바나나는 자연식품이지만 당분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개만 먹어도 20g 내외의 당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밥 반 공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당이 빠르게 흡수되는 특징 때문에 몸이 에너지를 금방 올리는 대신 혈당을 급격히 요동치게 만듭니다.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변동이 훨씬 더 심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바나나를 건강식으로 알고 아침마다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혈당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번째 문제는 과도한 칼륨 섭취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 혈압 조절에 좋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지만 사실 이는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시니어분들처럼 신장 기능이 다소 떨어진 분들은 칼륨이 과하게 들어오면 몸에서 배출이 안 되고 그대로 혈액 속에 쌓입니다.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증상이 거의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바나나 조금만 줄여보세요 라는 말을 듣는 시니어분들이 꽤 많습니다. 6번째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바나나는 껍질이 단단해 보이지만 이미 상처가 났거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으로 곰팡이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곰팡이 독소는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바쁘다고 검은 반점이 조금 보이는 바나나를 그냥 드시는 분들, 이 부분이 특히 위험합니다. 7번째는 과도한 농약 사용 지역의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해충에 취약해서 농약 사용량이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은 껍질에 남아있지만 그것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옮겨지거나 껍질을 깔 때 손에 묻은 잔여 농약이 과육 쪽으로 스며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농약 성분은 신경계를 자극하고 오랫동안 축적되면 기억력 저하와 손발 저림처럼 뇌혈관 증상과 비슷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나나에 숨어있는 다수의 위험 요소들이 쌓이고 겹치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몸이 버티지 못하고 뇌경색이나 신부전 같은 상태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바나나가 직접적으로 질병을 만들었다기보다 바나나 속 유해 요소들이 몸의 약한 부분을 조용히 오래 반복해서 건드린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바나나 때문에 그런 큰 병이 오겠어? 라고 하시지만 바나나는 우리가 너무 자주, 너무 편하게 손에 쥐는 과일이라서 문제가 더 커집니다. 쉽게 먹을수록 작은 위험이 쌓여가는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죠. 이제 남은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더 짚어보겠습니다. 8번째 문제는 저장 환경에서 생기는 휘발성 물질입니다. 바나나는 대량 저장을 위해 큰 창고나 컨테이너에 오래 보관되는데 그 공간에서 바나나 자체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축적되기도 하고 시설에서 사용되는 청소 약재나 방충 처리 과정에서 미량의 화학 물질이 잔류하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래 저장된 바나나는 잘 익어 보이지만 껍질 표면에 특유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맡아도 구별하기 어렵지만 민감한 분들은 껍질을 벗길 때 독특한 쿰쿰한 향을 느낍니다. 이런 휘발성 물질들이 손끝을 거쳐 결국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체질이나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이런 잔여물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9번째 문제는 바나나의 과도한 숙성입니다. 너무 익은 바나나는 겉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과육이 물러지면서 당도가 급상승합니다. 당이 많아지면 혈당이 한 번에 치솟고 이는 혈관을 갑자기 압박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은 분들은 이런 급격한 변화를 버티기 어렵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뛰어야 하는 상황에 자꾸 몰리면 결국 이 변화가 뇌혈관에 충격을 주게 되고 작은 혈류 장애가 반복되다가 어느 날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가 부드러워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 익어서 달디단 바나나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총 9가지 위험 요소, 즉 토양 오염 농약 방부 처리 숙성 가스 고당 분과다, 칼륨 곰팡이 독소 저장, 휘발성 물질 과숙 바나나까지 모두 겹치면 바나나 한 개가 우리 몸의 약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형태가 됩니다.
바나나는 스스로 독성을 가진 과일은 아니지만 현대 유통 환경 속에서 문제가 되는 요소가 너무 많이 붙어서 우리 식탁까지 들어온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먹던 바나나와 지금 먹는 바나나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바나나를 먹어야 하나요? 다 위험하면 아예 끊어야 하나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나나가 모두 나쁜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의 바나나가 위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반들반들하고 색이 일정한 바나나, 혹은 지나치게 달고 물렁한 바나나는 인위적 숙성이 강하게 이루어진 과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에 하얀 가루 같은 잔여물이 살짝 보이는 바나나도 위험 신호입니다. 껍질을 깔 때 손가락 끝에 미세한 끈적임이 남는 바나나 역시 저장 과정에서 처리제에 노출된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바나나 껍질의 강도입니다. 자연 숙성 바나나는 껍질이 조금 더 단단하고 껍질을 벗길 때 바삭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위숙성 바나나는 껍질이 지나치게 부드럽고 속살과 쉽게 들러붙습니다. 특히 껍질과 과육 사이에 끈적한 점액이 많이 붙어 있으면 숙성 과정이 좋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기준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몸 상태입니다. 같은 바나나라도 누구에게는 아무 문제 없고 누구에게는 큰 위험이 됩니다. 특히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바나나 섭취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 신장이 약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 분. 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 셋, 평소 손발 저림 어지럼 증맥박, 불규칙 같은 증상이 있는 분. 넷, 당뇨 전 단계 또는 혈당 수치가 일정하지 않은 분. 다섯, 최근 피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살짝이라도 높게 나온 분. 이런 분들은 바나나를 매일 먹는 것만으로도 몸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내과 전문의는 시니어 분들 중 바나나를 꾸준히 먹다가 오히려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일이니까 무조건 좋다는 생각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장점도 많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피로회복에도 좋으며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장점들이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완전히 상쇄시키지는 못합니다. 특히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 시니어분들은 작은 위험에도 더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과일 하나라도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바나나를 피해야 하고 어떤 바나나는 먹어도 되는가?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바나나를 무조건 끊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된 바나나를 매일 습관처럼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곤할 때, 입맛 없을 때 밥 대신 바나나 하나로 때우는 분들. 이럴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기준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바나나 때문에 건강이 흔들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준은 세계 균일함입니다. 마트에 가면 온갖 바나나가 노란색 하나로 깔끔하게 통일되어 있는 것을 보시죠. 마치 그림처럼 너무 일정하고 표면이 지나치게 고운 바나나는 인위적인 숙성이 강하게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 숙성 바나나는 색이 들쭉날쭉하고 푸른 부분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잘 익은 부분과 덜 익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어요. 이런 바나나는 맛이 조금 덜 달 수는 있지만 몸에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노랗고 매끈한 바나나는 숙성가스가 깊게 배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껍질에 잔여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바나나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껍질 표면의 느낌입니다. 바나나를 손으로 잡았을 때 껍질이 유난히 부드럽고 눅눅한 느낌이 든다면 오래 저장되면서 휘발성 물질이 표면에 남았거나 보존 처리가 강하게 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껍질이 단단하고 잡았을 때 힘이 있는 바나나는 보통 자연 숙성 비율이 더 높습니다.
손가락으로 껍질을 살짝 눌렀을 때 과육이 즉시 따라붙으며 형태가 흐트러지면 과숙이나 보관 불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껍질과 과육 사이의 상태입니다. 바나나를 까보면 껍질에서 과육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과육이 껍질에 들러붙으며 끈적한 점액처럼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건 대부분 인위숙성 바나나의 특징입니다. 자연숙성 바나나는 껍질을 벗길 때 과육 표면이 매끈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바나나를 까면서 왜 이렇게 들러붙지? 하고 느꼈다면 그 바나나는 오래 두고 숙성시킨 것이거나 제대로 익지 않은 상태에서 색만 맞춘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기준은 향입니다. 자연 숙성 바나나는 달콤한 과일향이 은은하게 나지만 인위 숙성 바나나는 향이 거의 없거나 역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껍질 가까이에서 냄새를 맡았을 때 조금 화학적인 냄새가 난다면 저장 과정에서 휘발성 물질이 잔류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껍질을 벗기는 순간 나오는 공기향을 살짝 맡아보면 구분이 됩니다. 약간 쿰쿰하거나 탁한 느낌이 난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바로 몸 상태와의 맞춤성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좋은 음식도 몸이 예민한 시니어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가 특히 조심스러운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혈압약 복용 중인 분, 신장 기능 수치가 예전보다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분, 당 수치가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분, 손발 저림 가슴 두근거림 심장 박동 불규칙을 경험하는 분, 피곤하면 얼굴이 벌개지거나 맥박이 빨라지는 분. 이런 분들은 바나나의 당분 칼륨 숙성 잔여물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습니다. 바나나를 먹고 손끝이 따끔하거나 얼굴이 뜨끈한 느낌이 드는 분들, 피곤해지면 눈앞이 살짝 흐릿해지는 분들, 바나나가 원인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언제 먹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드시는데 이게 특히 위험합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당분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혈당이 급히 오르면 혈관이 갑자기 늘어나고 이후 다시 급히 줄어듭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압도 들쭉날쭉해지고 뇌혈관에 작은 충격이 계속 누적됩니다. 평소 혈압이 불안한 분이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런 변화에 훨씬 취약하죠. 바나나는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에 먹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일곱 번째 기준은 익힘 정도입니다. 바나나는 검은 반점이 조금 있는 상태가 좋다고 흔히들 말하지만 그건 건강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시니어분들이 드시기에는 반점이 너무 많거나 껍질이 지나치게 부드러운 바나나는 위험합니다. 반점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부산물이 표면에 드러난 것이기도 합니다. 반점이 있다는 건 당분이 더 많이 생성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혈당 변동폭을 더 크게 만듭니다. 혈당이 요동치는 것이 뇌와 신장을 공격하는 1차 원인이기 때문에 반점이 너무 많은 바나나는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자연 숙성 바나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일반적으로 크기가 균일하지 않고 한 송이에 조금씩 색이 다른 바나나가 자연 숙성 비중이 큰 편입니다. 또한 겉이 너무 번들거리지 않고 손에 잡았을 때 적당히 힘이 있으며 껍질이 살짝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가격도 오히려 약간 더 비싸거나 반대로 특가로 묶음 판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량이 적고 판매 방식도 다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나나를 완전히 끊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드릴 때가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험한 바나나를 피해올 수만 있다면 바나나는 여전히 좋은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기준으로 바나나를 섭취해 왔다는 점이고,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만 해도 충분히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하루 적정 섭취량입니다. 시니어분들에게 바나나 한 개는 사실 꽤 큰 양입니다. 바나나 한 개의 당분은 빠르게 흡수되고 혈당을 올리는 힘도 강합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하거나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하루 반 개에서 많아도 한 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매일 먹는 습관은 위험합니다. 이틀에 한 번 혹은 사흘에 한 번 정도로 간격을 두는 것이 몸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바나나는 에너지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간식처럼 드시는 것이 좋지, 식사를 잇따라 대체하는 형태로 드시면 그때부터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먹는 시간대입니다. 공복에 바나나를 먹는 것은 혈당 변동을 가장 크게 만듭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만 먹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것이 오히려 혈관을 급격히 자극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공복에는 흡수 속도가 더 빨라서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가고, 이어서 인슐린이 확 나오면서 혈당이 급히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뇌혈관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지러움이나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식사 중간 혹은 식사 직후에 드시거나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견과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흡수 속도가 완화되어 과한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과의 조합입니다. 바나나를 드신 뒤 바로 물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칼륨 흡수가 더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천천히 흡수될 칼륨이 물과 함께 빠르게 들어오면 신장이 부담을 느끼고 몸속 농도가 갑자기 변화합니다. 특히 기존의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 급격한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바나나를 드신 뒤에는 최소 20분 정도 지나서 물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함께 피해야 할 음식과 약물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혈압약 중에서도 특정 계열의 약과 함께 먹으면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약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 이뇨제,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바나나를 먹고 난 후 몸이 갑자기 뜨거워진다, 손발이 저린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어지럽다 같은 느낌이 자주 온다면 바나나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바나나를 완전히 끊는 대신 건강하게 대체할 과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로 시니어분들에게 더 안전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는 과일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과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섬유질이 높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신장에 부담이 거의 없으며 바나나보다 칼륨도 낮아서 하루 한 개 정도는 안전합니다. 둘째, 배입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높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소화 흡수 속도가 느려서 혈관에 충격을 덜 줍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더 안전합니다. 셋째,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베리류는 항산화 효과가 강하고 당분이 낮아 시니어분들에게 최적입니다. 이 과일들은 혈압 변동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혈관 건강을 돕는 강력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단단한 복숭아입니다. 지나치게 잘 익은 복숭아는 오히려 당이 높지만 단단한 복숭아는 당분이 적당하고 속이 편안합니다. 이런 과일들은 바나나처럼 한 번에 혈당을 올려놓고 확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천천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몸에 부담이 덜하다는 뜻입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기준이 또 있습니다. 바로 식사 습관 전체의 구조입니다. 바나나는 기본적으로 빠르게 에너지를 올리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손이 떨릴 때, 운동 직후, 급히 당이 떨어졌을 때처럼 순간적인 에너지 보충에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일상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바나나를 매일 아침 식사로 혹은 간식으로 반복해서 드시는 분들은 결국 당 조절이 불안해지고 혈관도 지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나도 모르게 피곤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나나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위험이 실제로 어떻게 병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오면 바나나 섭취를 즉시 조절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사례 중심으로 더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은 특히 뇌혈관과 신장 기능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일상생활의 안정감을 잃기 때문에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정다운 상담소로 사연을 보내주신 한 68세 구독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고 의사에게 칼륨 많은 음식은 적당히 드세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가 칼륨이 많다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식사 대신 바나나를 2개씩 드셨고 운동 후에도 피곤할 때 바나나를 하나씩 더 드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어느 날부터 왼쪽 손끝에 미세한 저림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지럼증이 갑자기 몰려오고 가슴이 살짝 답답해지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상한선을 넘었고 혈관도 과하게 수축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음식 중에 칼륨이 많은 걸 자주 드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나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혈압약 중 일부는 칼륨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바나나 같은 고칼륨 음식이 몸 안에 축적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분은 바나나를 줄이고 섭취 빈도를 낮추자 저림 어지럼증도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나가 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나나와 몸 상태의 궁합이 문제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72세 남성 구독자분으로 평소엔 혈당이 안정적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혈당 변동폭이 괜히 심해지고 피곤함도 커졌다며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고 싶어서 바나나 2개와 우유 1잔으로 식사를 대신했는데 그 습관이 3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분은 식후 혈당은 괜찮았지만 공복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것 같다고 말했죠. 바나나는 몸에 좋은 식이섬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당분이 급속도로 흡수됩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고 인슐린이 급히 나오면서 다시 확 떨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반복이 일어나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결국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뇌혈관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이분도 바나나 섭취를 끊고 사과나 단단한 복숭아 같은 과일로 바꾸자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심각한 사례입니다. 60대 초반 여성 구독자분인데 평소에 피곤하면 바나나 하나 먹으면 금방 좋아져요라며 하루 3개 이상씩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말이 잠시 꼬였습니다. 응급실로 가보니 뇌혈관 일시적 허혈증, 즉 작은 혈액 공급 장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의사는 식습관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이분은 신장 기능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고 바나나의 칼륨과 당분이 계속해서 혈관에 부담을 준 것이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나나 1개가 그 순간 병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된 작은 자극이 쌓여서 어느 순간 몸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런 누적된 미세 손상입니다. 하루에 바나나 하나는 괜찮아 보이지만 100일이면 100개의 바나나가 들어간 셈이고 그 안에 칼륨 당분 숙성 잔여물 보존 처리 등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럼 바나나 때문에 뇌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기 직전에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신호가 있다면 바나나 섭취를 즉시 조절해야 합니다. 손끝 발끝이 이유 없이 저리다. 아침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온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뛴다. 식후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얼굴이 화끈거린다. 눈앞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돌아오는 경험이 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살짝 막히는 느낌이 있다. 밤에 다리가 쥐가 자주 난다. 이런 증상은 혈관이 과하게 수축하거나 칼륨 당분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섭취한 음식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나나를 꾸준히 드시는 분이라면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신부전 위험이 다가올 때는 아래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소변색이 평소보다 탁해진다. 손발이 붓는다. 식욕이 줄고 속이 더부룩하다. 눕고 싶고 기운이 쉽게 빠진다. 이런 신호는 칼륨이 축적되고 신장이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 장기간 섭취하면 이런 변화가 훨씬 빨리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이 위험이 실제로 어떻게 병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증상이 오면 바나나 섭취를 즉시 조절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사례 중심으로 더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은 특히 뇌혈관과 신장 기능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일상생활의 안정감을 잃기 때문에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정다운 상담소로 사연을 보내주신 한 68세 구독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고 의사에게 칼륨 많은 음식은 적당히 드세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가 칼륨이 많다는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식사 대신 바나나를 2개씩 드셨고 운동 후에도 피곤할 때 바나나를 하나씩 더 드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어느 날부터 왼쪽 손끝에 미세한 저림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지럼증이 갑자기 몰려오고 가슴이 살짝 답답해지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상한선을 넘었고 혈관도 과하게 수축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음식 중에 칼륨이 많은 걸 자주 드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나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혈압약 중 일부는 칼륨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바나나 같은 고칼륨 음식이 몸 안에 축적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분은 바나나를 줄이고 섭취 빈도를 낮추자 저림 어지럼증도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나가 병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바나나와 몸 상태의 궁합이 문제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72세 남성 구독자분으로 평소엔 혈당이 안정적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혈당 변동폭이 괜히 심해지고 피곤함도 커졌다며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하고 싶어서 바나나 2개와 우유 1잔으로 식사를 대신했는데 그 습관이 석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분은 식후 혈당은 괜찮았지만 공복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것 같다고 말했죠. 바나나는 몸에 좋은 식이섬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당분이 급속도로 흡수됩니다. 아침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고 인슐린이 급히 나오면서 다시 확 떨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반복이 일어나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결국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뇌혈관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이분도 바나나 섭취를 끊고 사과나 단단한 복숭아 같은 과일로 바꾸자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심각한 사례입니다. 60대 초반 여성 구독자분인데 평소에 피곤하면
바나나 하나 먹으면 금방 좋아져요 라며 하루 3개 이상씩 드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고 말이 잠시 꼬였습니다. 응급실로 가보니 뇌혈관 일시적 허혈증, 즉 작은 혈액 공급 장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의사는 식습관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이분은 신장 기능이 예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고 바나나의 칼륨과 당분이 계속해서 혈관에 부담을 준 것이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나나 한 개가 그 순간 병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된 작은 자극이 쌓여서 어느 순간 몸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런 누적된 미세 손상입니다. 하루에 바나나 하나는 괜찮아 보이지만 100일이면 100개의 바나나가 들어간 셈이고 그 안에 칼륨 당분 숙성 잔여물 보존 처리 등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혈관과 신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럼 바나나 때문에 뇌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기 직전에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신호가 있다면 바나나 섭취를 즉시 조절해야 합니다. 손끝 발끝이 이유 없이 저리다. 아침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온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뛴다. 식후 몸이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얼굴이 화끈거린다. 눈앞이 갑자기 어두워졌다가 돌아오는 경험이 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살짝 막히는 느낌이 있다. 밤에 다리가 쥐가 자주 난다. 이런 증상은 혈관이 과하게 수축하거나 칼륨 당분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대부분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섭취한 음식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나나를 꾸준히 드시는 분이라면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신부전 위험이 다가올 때는 아래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소변색이 평소보다 탁해진다. 손발이 붓는다. 식욕이 줄고 속이 더부룩하다. 눕고 싶고 기운이 쉽게 빠진다. 이런 신호는 칼륨이 축적되고 신장이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 장기간 섭취하면 이런 변화가 훨씬 빨리 나타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바나나는 우리가 너무 쉽게, 너무 자주 손에 쥐는 과일입니다. 습관처럼 먹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몸에 부담이 쌓이고 이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조차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사례처럼 아주 평범하고 작은 선택 하나가 몇 달, 몇 년 뒤 우리의 혈관과 신장 기능을 조용히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건강은 큰 실수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가 계속 반복되면서 무너진다. 바나나가 나쁜 과일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 상태에 따라 어떤 음식은 약이 되고 어떤 음식은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혈압, 신장 기능, 혈당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바나나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나를 완전히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색이 일정하게 너무 노란 바나나, 지나치게 부드럽고 반들거리는 바나나, 손에 끈적함이 남는 인위숙성 바나나만 피하시면 충분합니다. 또 식사 직후 소량으로 드시는 것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몸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사과배, 블루베리처럼 더 안전한 과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혈당이 훨씬 안정되는 분들을 저는 매일같이 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반응합니다. 손끝에 작은 저림, 이유 없는 어지럼증, 식후에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는 느낌, 이런 모든 신호는 이 음식이 나랑 맞지 않는다라고 조용히 알려주는 몸의 언어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음식 하나부터 천천히 조절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뇌혈관을 지키고 신장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되돌려줍니다. 정다운 상담소는 여러분이 매일 더 건강해지고 더 편안해지는데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전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이 끝난 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지켜질 때까지 저는 계속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정다운 상담소였습니다.